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특집 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우리 지역의 당선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에서 60석 중에 53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심을 반영하듯 평택시 3개의 선거구에서도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평택시 갑 홍기원 당선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선거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5월 국회 막바지가 참 뜨겁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의 그 당선인들이 비슷할 텐데 일단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성원해주신 시민들께 이제 당선 인사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선 의원이니까 그동안 챙겨왔던 지역 현안들 다시 챙기고 있고 또 막바지 국회에서 저희가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켰고 또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임기가 시작되면 어떠한 법안들을 발의할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당선 인사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또 국회 일정도 챙기셔야 되고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여론조사 때 보니까 상대 후보와 격차가 좀 났었어요. 당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 이번 선거는 선거일로부터 한 달여 전서부터 민심이 현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민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승산이 좀 더 높구나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민심이 굉장히 냉철하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서간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했습니다. 예. 앞서 모셨던 그 당선인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었으니까 예. 비슷한 말씀들 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자, 재선 성공하신 거잖아요.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그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초선됐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초선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또 힘도 상대적으로 약할 테니까 큰 성과 기대하지 않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재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 많은 시민들께서 이젠 역량도 커졌고 또 힘도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의 저의 의정 성과를 평가해 준 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책임감 그런 걸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가벼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성장기를 평택에서 보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추억이 많으시죠?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온전하게 보낸 곳이 신장동, 거기가 미군 부대 앞인데 그래서 미군들을 또 미군 가족들을 많이 봤다는 그런 기억이 확실히 나고요. 또 그런 면에서 뭐 영어라든지 또는 달러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익숙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그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 의원님께서 남으셔서 고교 생활을 마쳤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또 부모님이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평택을 떠서 서울로 이제 이전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고2를 마치고 고3으로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3으로 서울로 전학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 가지고 지역에서 하숙하면서 고3 1년을 마쳤습니다. 예. 아우, 하숙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3이니까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원래 공직자셨잖아요. 네. 그 재정직 그 공무원으로 처음에 입문을 하셨다가 또 외교관으로 또 변신을 하셨다가 이제 국회의원 또 이렇게 되셨는데 변신에 변신을 좀 거듭하셨어요.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경제부처 공무원 하다가 외교관이 된 것도 사실 이제 외부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됐는데 또 그렇게 외교관으로 20여 년 일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 이게 커진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많이 근무를 했는데 그런 외교관의 기본 임무가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는 정치가 한 나라의 발전에 한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체감할 수 있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던 그 해에 제가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란 물결이 광화문 일대를 오랫동안 덮었잖아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생애 또는 정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의 길을 그때 받으셨군요. 예. 그 외교관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나라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 파키스탄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치안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근무하던 10년 전 그 시기에는 파키스탄에서 테러가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매일매일 일어난 테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는데 1년에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한 5천 명, 부상자는 수만 명.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또 파키스탄이 이렇게 당시에 치안이 불안하고 테러가 많이 난 게 결국은 정치도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실감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였죠. 예, 그러셨군요. 외교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일반 국민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낙제점이다. 특히 국민들이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평택의 지역구 아닙니까? 그럼 미군 부대가 있어서 한미 관계를 중시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우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봐도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좀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비단 외교 전문가의 시각으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린 시절 오산 미군기지 근처에서 사셨고 그리고 지금 지역구이기도 하시고 또 주한미군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대미 정책에 대한 것들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공감을 하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것이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또는 북한과 이렇게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 병립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 정부는 너무 미국 일변도 또는 일본 일변도로 가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그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좀 하셨어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질문 중에 러시아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러시아의 관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에 탄약을 공급하느냐 또는 무기를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외교 관계 또는 양국 관계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먼 시야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그 전쟁 책임이 러시아에 있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한국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상대방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긴 시야로 외교 정책, 특히 러시아와의 정책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교에 관련된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는데 21대 때 보니까 외통위에서는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국토위에서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 22대 때는 외통위에서 활동을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평택이 워낙 개발 사업이 많고 또 인구가 늘다 보니까 국토교통 분야의 현안들이 많아서 국토교통위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운이 좋게 이제 4년을 일할 수 있었고요.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사실 어제 이제 희망 상임위를 제출을 했는데 일지망으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신청을 예.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또 제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 가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부산 엑스포 네. 유치전에서 우리가 참패했잖아요. 119대 29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외교관으로 일하면 그러한 국제 행사나 또는 대회에 대해서 지지 교섭을 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참패한 역사가 없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 직전에 잘하면 2차전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정부에서 많이 전망을 내놓고 또 국민들께도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총선거 하면서 119대 29로 지는데 결과가 그거를 잘하면 비슷비슷하고 뭐 만약 결선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 하고 예측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오히려 더 엉터리 예측을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국정조사라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 외에 또 외통위에서 좀 챙겨보고 싶은 사안들이 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나 한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특히 지금 주중 우리 대사가 뭐 갑질 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특파원단에 했던 언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한중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지금은 뭐 사임을 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예. 임명이 됐다가 또 선거를 앞두고 또 급조해서 방산 관련 회의라고 만들어서 귀국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결국은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자진 사퇴했는데 그 과정들도 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숙제가 참 많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셔야 될 일들이. 네. 예. 외교안보 쪽은 정말 문제가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현역 의원분들 중에 재선에 연임하신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경기도에. 거의 유일한 분이신데 시민들께서 4년을 더 시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사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평택 지역에서 보자면은 이제 제일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급한 게 GTX-A 신호선 평택 연장입니다. 예. 이게 선거 직전에 정부에서 A와 신호선을 평택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성사가 되려면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선 연장을 위해서는 평택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담을 또 최소화하는 방안도 많이 강구해야 되고요. 또 북부 지역 제 지역구의 중심이 이제 송탄 출장소인데 거기에서 또 고덕 신도시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그것도 10여 년 수건 사업인데 그것도 제 임기 내에 좀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 제가 지난 4년간 했던 것들 좀 이번에
향후 4년 하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그리고 현안 예. 또 하나 있다면은 이제 평택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아, 네. 미군 기지 때문에. 예. 저 미군 캠프 험프리스가 평택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지면서 평택의 보상 차원에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몇 차례 연장을 거쳐서 2026년에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이 한 2년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법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임기가 시작하면은 바로 좀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현안 하셨던 거 몇 가지 좀 봤더니 남사진이 IC 문제도 있어요? 예. 그 남사진이 IC가 작년 5월에 개통이 됐는데 그게 현재 부산 방향, 그러니까 하행선 쪽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평택 시민들, 특히 제 지역구의 평택 북부 주민들은 서울로 오갈 때는 오산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남사진이 IC의 상행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반드시 실현할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RT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제역에. 네. 지제역에 SRT 차량 기지 예. 유치해서 본사도 유치하고 뭐 이런 계획인 예. 것 같아요. 이제 SRT 차량 기지가 평택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SRT 차량 기지는 시민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위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GTX-A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회차선이라든지 철도 개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부담을 좀 그쪽으로 전가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뒀고 또 SR 본사가 현재 서울 수서역 인근에 있는데 그것도 같이 묶어서 평택 쪽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SRT만 보는 것이 아니라 GTX까지 염두에 두는 예. 그런 사업이군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국회의원 시작했을 때 평택시에서는 GTX-C를 유치하는 거를 최우선 과제를 했고 A는 사실상 접다시피 했었는데 당시에 GTX-A 그 시행사 중에 하나가 SR였습니다. 그래서 SR 차량 기지를 평택 지지역 인근으로 유치하면 GTX-A 또 같이 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사실 그게 주요해서 평택의 GTX-A와 C가 같이 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그 평택시의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었잖아요. 예. 네, 3분 다 모두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셨고 예. 원팀으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충분히 그건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또 평택의 국회의원 3명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평택 발전을 위한 일, 또 중요한 현안 사안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조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책임도 결국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시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커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박수 받을 일도 많지만 지적받을 일도 되게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시민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들이 있으면은 다 오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시장이 책임이 있는 거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핑계대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자, 대내외적으로 그 위기입니다. 민생 경제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2대 국회 이제 개원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22대 국회가 어떤 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나본 시민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할 정도로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추경을 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 계획을 바꾸는 일,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의
드러난 민심은 정권 심판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 김건희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해가지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만은 김건희 특별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할 때도 좀 부정적인 인식을 노출했는데요. 국민의 뜻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이 공정과 상식과는 너무나 어긋난 거다. 국민들이 그런 심판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걸 좀 정부 여당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재선 의원 되셨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특집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지금까지 평택시 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